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야옹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야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들이 걸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나봐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줬다는 것은 이 질문자 야옹님 주변에 내가 뭔가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거는 그냥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허위가 권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일단 인간 자격이 없죠. 나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근데 꽤 많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네, 우리 주변에 꽤 많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 친구입니다. 친구.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보통 고맙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알게 되었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네, 웬만하면 네, 정말 고맙다고 얘기한다거나 그에 맞는 네,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주인이 찾아줬어요. 그러면 보통 찾아주면 고맙다고 얘기하죠.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정 사례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보상금 청구해도 돼요. 그 유실물법에 보면 이제 그 습득물이라고 하죠. 땅에서 주운 것을 습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습득물을 이제 주인이 찾아주면 그 물건 가액의 5에서 20% 정도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보통 내가 뭔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은 친구입니다. 대부분 친구예요. 이런 케이스가. 참고로 고마움을 모른다는 친구가 아까 채팅챗 썼는데 당시 제가 소개팅 끌려갔을 때 남자의 우리가 다내야지라고 몰아갔던 친구입니다. 손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갈게요. 자,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르는 네. 사람들의 특징 어떤 걸까? 여러분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보답해야 돼요. 뭐 밥을 사준다든가 술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고맙다고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돈이 안 된다면 다른 걸 뭔가 도와준다든가 해가지고 꼭 보답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거 못하면 친구관계 끊어집니다. 야옹님도 공감하시죠?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친구 사이도 뭔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친구 사이에도 뭔가 얘가 좀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잖아. 힘이 세고 내가 얘한테 도움을 받아도 얘한테 뭔가 실수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잖아요. 왠지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잖아. 그러면 반드시 고맙다고 얘기하고 뭔가 베풀어요. 왠지 얘한테 내가 잘못하면 후환이 들려온 것도 있잖아요. 친구긴 하지만. 왜냐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독 무리 중에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이런 행동을 잘 못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좀 뭐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거나 약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애가 순에 빠졌다거나
나한테 싫은 소리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이런 행동 많이 해요.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만약에 야옹님이 키가 한 188 정도 되고 운동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100kg 나가요. 어지간한 성인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럼 따질 겁니다. 야, 니 임마 내가 도와준 거 기억 안 나나? 이게 친구 새끼를 완전 알로보네 하면서 이렇게 바로 하면 미안하다 바로 말하잖아. 왠지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야옹님이 상대적으로 체구가 이제 보통 남자보다 체구가 작고 약하니까 내가 얘한테 보상 같은 거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뭔일 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만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공통점이야. 그 친구는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닌데 그러는 것을 왜 그러는 거야? 만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힘이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그냥 만만하기 때문에. 예.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 인간성 자체가 원래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도움을 받아도.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하도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나 원래부터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행동 한 적 없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훈이. 그 친구가 이전에 되는 비슷한 기억이 없는지, 아니면 이 친구한테 뭔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보통 보면 보통 보면 있잖아요.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저 채팅에서도 나왔던 건데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왜 님한테 밥을 사라고 했을까? 나는 저 소개팅에 끼고 싶지도 않고 뭐 잘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야. 자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타임의 도움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적만 달성되면 뭐 고맙다 얘기하는 게 상관없는 거야.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괜찮아. 원하는 것만 가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주변에 도움도 얼마든지 구걸할 수 있어. 설령 도와줬다 하더라도 고맙다 얘기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좀 뭐라고 그러지?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른다. 제가 봤을 때 느낌이 도움을 받는 것을 도움을 너무 자주 받다 보니 이게 뭔가 습관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왜 손절했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이 친구가 한 번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있을 때마다 내한테 굉장히 뭔가 빌붙고 아니면
좀 나를 뭔가 도구처럼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를 뭔가 좀 물건처럼 사용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아, 얘는 그냥 나를 그냥 뭐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사람이구나.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얘는 뭐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 아마 손절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고마운 거 못 할 수 있어,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내가 야옹님 얘기한 게 한 번 고마운 못했다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평소에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계속 도와줬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도움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움을 습관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는 그냥 나를 그냥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 약간 연애관계에서도 비슷하죠. 연애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남자 여자한테 계속 사주고 하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 이 사람 사줘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데이트 관계에서도 남자가 이제 뭐 상대방이 한쪽에 사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가 없잖아요. 이게 연애관계에서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사줘서 고맙다, 잘 먹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사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내가 먼저 지갑 열기 기다리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양훈이도 그런 거예요. 얘가 나 아니었으면 학교 생활 못했을 테고 내가 번번이 도와주고 정말 신경 많이 써줬다는 거 본인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근데 이 친구 입장은 뭐냐 하면, 내가 한두 번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상인데, 일상이고 이게 무수하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도움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도움 뭐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자주 받는 건데 굳이 귀찮게 고맙다는 말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약간 이 전문 용어로 언더독이란 말 아십니까? 언더독. 경제 용어거든요. 아, 사회학 용어야. 언더독. 언더독이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를 동정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야옹님이 왜 저 사람을 도와줘요? 상대적으로 약자고 나도 그 약자였던 시절이 있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냥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는 거.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언더독이 나쁜 경우가 뭐냐, 이제 언더도그마가 돼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언더도그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약자를 도와줬는데 그 약자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 약자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을 해요.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이제 언더도그마라고 하는 거야. 언더도그마.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줘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에 도움받고 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난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는 착하고 강자는 나쁘다 이런 식의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님한테 무수하게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도움을 받았지만 난 약자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쭉 약자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날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굳이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다. 뭔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거 많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데도 많이 있어. 이런 사례가. 물론 이걸 친구랑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 바뀌어요. 이제가 와가지고 안 바뀝니다.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몸에 일부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야옹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 친구를 손절한 지인들이 벌써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혼자가 될 것 같아, 그 친구. 근데 생각해봐요. 그 친구가 혼자가 될 걸 두려워서 괜히 맞지도 않는 거, 괜히 별로 그렇게 좀 친구 같지도 않은 사람이 억지로 올리는 것도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음?
그럼 언제까지 그 친구란 이유만으로 나이 먹어서까지 그런 것 이제 다 챙겨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까? 친구도 사람이고, 친구도 나이 먹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친구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주고, 서로한테 신세가 질 만한, 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서로 격려해줘야 오래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서로를 격려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죠. 이걸 있잖아요. 야옹님도 아셔야 되는 게 학생 때하고 성인 때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친구는. 왜 그런가 하면 학생 때는 어차피 이 친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 같이 보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 억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이게 1순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의 어떤 비중이 약해지고 친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뭐 기념일이나 경조사는 아니면 특별한 날 아니고는 아니고 그리고 볼 때도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 아니면 사실 볼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봤을 때 그 그러니까 어릴 때 했던 버릇이 나이 먹어서까지 나타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 친구가.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 관계를 하더라도 그 친구도 사회성을 띠고 나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때 코 찌찌 흘렸다고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도움을 받아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원래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몰라. 그냥 놔둬요 그냥. 자기가 손해보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날 떠나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구나. 내가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야옹님 그렇잖아요. 얘기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뭐 관제시킨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도움 받으면 고맙다고 얘기한다거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야 그 친구 관계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요, 사회에서 계속 손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회에서 계속 손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 왜냐.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좋게 보는 케이스는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까? 아니면 뭐 성적이 좋습니까?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 치고 성적 좋고 능력 좋은 사람 없어. 어중간합니다.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마운 거 모른다. 그러면 도태되는 거죠. 있던 사람도 떠나잖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고맙다. 고맙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돼.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아무튼 야옹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